자, 꾸준히 유지하는 것과 관련해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플래닝입니다. 단기 목표를 정하시는 걸 저는 권해요. 상세한 계획을 세우는데 시간 투자를 안 하시는 거예요. 한 1시간 정도는 최소한 걸릴 거예요. 1시간을 투자하셔야죠. 제가 습관 중에서 가장 높이 치는 습관이 2가지가 있어요. 잘 하시는 분들은 이미 몸에 붙었기 때문에 너무 쉬워요. 내가 지금 공부를 하다가 좀 쉬었어. 45분 하고 15분 쉬기로 했는데 1시간 15분을 쉬었어. 그 다음에 못합니다. 3시간 그냥 가요. 이게 지속을 망치는 거잖아요. 이 습관을 가지시면 여러분들이 뭐든지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기쁨이 배가 된과 동시에 당연히 효율이 오릅니다. 제가 습관 중에서 가장 높이 치는 습관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벌떡 습관이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선정리 후 실행 습관인데요. 이 벌떡 습관은 사실은 좀 쉽지 않습니다. 잘 하시는 분들은 이미 몸에 붙었기 때문에 벌떡 습관이 너무 쉬워요. 자, 벌떡 습관이 된 사람이 지속을 하기 어려울까요? 당연히 지속하기 쉽죠. 내가 지금 공부를 하다가 좀 쉬었어. 쉬다 보니까 좀 푹 쉬게 됐네. 푹 쉴 때도 있어야지. 원래 15분 쉬어야 되는데 이거 1시간 15분은 쉬자. 1시간 15분은 푹 쉬었어요. 그 다음에 벌떡 일어날 수 있는 습관이 몸에 붙은 사람은 지속을 해갈 수 있죠. 중간에 많이 쉬어도. 근데요, 이 벌떡 습관이 안 된 사람은 45분 하고 15분 쉬기로 했는데 1시간 15분을 쉬었어. 그 다음에 못합니다. 3시간 그냥 가요. 이틀 가는 경우도 있어요. 심한 사람은 슬럼프에 빠져서 일주일 간다니까요. 이게 지속을 망치는 거잖아요. 지속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벌떡 습관이 엄청 중요합니다. 연습을 해야 됩니다. 저처럼 연속극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연습을 하냐면요. 연속극이 주말에 예를 들어서 8시에 시작해서 9시에 끝나.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15분 전에 벌떡 일어나서 내 방으로 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런 연습을 하시면 벌떡 습관이 몸에 좀 붙습니다. 그 이외에도 제가 많이 권하는 것이 우리가 식사로 가면 식사를 다 한 다음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의자를 안으로 집어넣고 가시는 분이 한 3분의 2 정도 돼요. 요새 점점 많이 늘어서 되게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자까지 항상 집어넣어주고 오는 이런 게 이제 벌떡 습관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되고요. 또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어. 눈앞에 휴지가 보여. 보일 때 벌떡 일어나서 휴지를 버리는 이것을 쉬는 시간, 그러니까 뭔가 벌떡 일어나서 하지 않는 시간에 반복 연습을 해주시기 바라요. 이거요 한 달 정도 하면 벌떡 습관 몸에 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2번째 제가 강조하는 것이 선정리 후 실행인데요. 공부를 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책상을 먼저 정리를 하고 공부를 시작합니다. 요리를 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개수대에 이제 설거지 해놓은 게 말려져 있을 수도 있고요. 이 경우에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말려져 있는 상태에서 선반 위에다가 제 위치에다가 그릇을 다 올려놓고 말끔하게 된 상태에서 요리를 시작하기를 권해요. 설거지가 안 돼 있을 때는 당연히 설거지를 해야죠. 이게 선정리 후 실행인데요. 선정리 후 실행을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기쁨의 사이즈가 달라요. 그러니까 요리를 하는데 쫙 반딱반딱 깨끗해. 이 상태에서 기쁘게 요리를 하는 거하고 막 뭐 그냥 그릇이 나와 있고 난리 법석이야. 막 재료도 여기저기 있어. 그러니까 막 요만한 공간에 놓고 도마질하고 이게 요리가 재밌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항상 선 정리를 하고 그 일을 하면 기쁨이 배가 된과 동시에 당연히 효율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성취를 내는데 큰 도움이 돼요. 이 습관을 가지시면 여러분들이 뭐든지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꾸준히 유지하는 것과 관련해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플래닝입니다. 그런데 이 플래닝 얘기하면 너무 지금 무거워져서 제가 플래닝 전체를 이야기하기보다는 항상 단기 목표를 정하시는 걸 저는 권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행정법 한 권을 지금 마스터하는데 아무리 빨리 해도 나는 2달이 걸릴 것 같아. 그럼 여러분들 보통 어떻게 하세요? 2달 행정법 총론 마스터, 기출문제 90% 맞추기 등등 이렇게 목표를 잡습니다. 물론 중요한 목표죠. 이렇게 해서는 근데 저는 지속을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목표를 잘게 분절하는 것이 지속성을 유지하는 데 핵심이에요. 이거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마음이 급하니까 상세한 계획을 세우는데 시간 투자를 안 하시는 거예요. 사실 행정법을 내가 2달 동안 마스터할 거야. 그러면 주간 단위 계획까지 분해해서 상세 계획을 세우는데 한 1시간 정도는 최소한 걸릴 거예요. 1시간을 투자하셔야죠. 행정법 1장의 3절의 몇 조까지. 그 다음에 문제풀이 2번.
등등. 이 디테일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행정법 공부할 때 1장에서부터 계속 해야 된다는 법이 없거든요. 요거 한 그 다음 주에는 뭐 3장에 뭐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디테일 계획을 예를 들어서 일주일 단위로 세웠다고 칩시다. 그러면 현재 내가 공부하는 것의 목적은 뭐라고요? 일주일 목표죠. 이 일주일 목표를 달성하면 여러분들이 꼭 보상을 주셔야 돼요. 케이크를 좋아하시는 분은 조각 케이크 하나 가져와서 촛불 하나 끄고 자기에게 상을 항상 주세요. 너무너무 훌륭하게 잘했어. 예. 성장의 성취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속을 하기 위해서는 저 먼 미래의 목표를 향해서 인내를 가해서 하려고 하시지 말고 목표를 분절하고 분절된 목표를 달성했을 때 그것을 칭찬하고 이렇게 성장의 힘을 가지고 목표 달성을 하는 이런 태도를 갖고 계시면 여러분들은 지속성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모두 항상 이제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죠. 그러니까 작심삼일을 해버리니까 뭐가 되지도 않고 하지만 여기서 이제 제일 큰 거는 작심삼일을 하고 난 다음에 오는 자괴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계속 무너져 버리는 거죠. 좋은 생각을 하고 이걸 하면 너무 좋겠어요. 계획까지 세웠어. 근데 결국은 또 못해. 얘가 반복되면 우리 인생을 긍정적으로 살아가기 정말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멋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작심삼일 때문에 그러니까 결심한 것의 잘못 때문에 결심한 것을 실행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 때문에 인생을 망칠 수는 없어요. 이거 반드시 뛰어넘어가야 되는데요. 여기에는 좀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는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왜 작심삼일이 되냐면요. 하기 싫어서 그래요. 너무 답이 심플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왜 작심삼일 하십니까? 하기가 어렵거나 하기가 싫어서 작심삼일을 하는 겁니다. 요컨대 동기에 완전한 자주화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하는 이유가 완전히 내가 그것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요. 자식됨, 부모됨, 학생됨, 또는 뭐 대기업 사원됨, 대한민국 국민됨, 이 뭐됨이라는 것이 우리를 정말 올가매고 있어요. 진정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지금 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가정을 해봅시다. 그것이 완전히 내 것인데 그것이 너무너무 내가 하고 싶은 것인데 어떻게 사흘하고 그만둘 수 있겠어요? 평생 하죠. 그것도 심지어는 엄청 몰입해서 결국은 작심삼일의 가장 근원적인 원인은 우리가 페르소나적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남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거? 내가 정말 원하는 건 아닌데 우리 엄마가 정말 그걸 원했어.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내게 됐어. 그리고 지금은 우리 전문용어로 빼도 박도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 삶을 살면서 결혼을 했어. 애가 둘이야. 내가 지금 은행원인데 이거는 나하고는 너무 맞지 않아. 그런데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해. 할 수 없이 50대 중반까지 그걸 하고 살아야 돼. 자, 이런 분이 작심삼일을 하는 것은 제가 정말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용서하세요. 아니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야. 그런데 생존을 위해서 지금은 내가 빼도 박도 못하는 내 인생이 이렇게 정의가 됐어. 그러면 자기가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더 결심을 해서 할 때는 작심삼일 해도 됩니다. 사흘 하시고요. 또 결심해서 3일 더 하시고요. 또 결심해서 4일 더 하세요. 그럴 때는 우리에게 좀 용서하면서 우리를 바라보자고요. 여러분들 너무 가혹하게 자신에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작심삼일이 5일이 되고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돼요. 자, 동기를 명확하게 하시고요. 자기 자신을 평상시에 토닥이면서 그 힘을 가지고 결심한 것을 조금 더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 살아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사실 은행원 얘기한 건 제 동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지점장까지 하고 퇴임을 했습니다. 정말 미친 듯이 놀더라고요. 1년이 딱 지나니까 어찌할 수 없는 수준의 우울증에 빠져가지고요. 정말 병원에 들어가기 일부 직전까지 갔어요. 이 친구는 어릴 때 자기가 뭐 만드는 걸 너무 좋아했다는 걸 우연히 발견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공방에 다니다가 지금은 목공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목공 일을 하고 너무너무 잘 살고 있어요. 너무 심플하지 않아요? 스토리 자체가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나 무슨 얘기인지 금방 상상이 돼. 여러분들 금방 아시죠? 그런데 결국은 이 친구는 퇴임을 하고 나서야 그걸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가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영상 보시는 많은 분들이 작심삼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병행의 삶을 살아가시라는 걸 권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빼도 박도 못하게 된 나의 인생을 근본에서 다 뒤집고 혁명을 할 거야. 이거 안 돼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작심삼일이 되지 않는 정말 만족스러운 자기의 실천을 하려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찾아야 되거든요. 이것부터 출발하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아침 시간도 있고요. 저녁 시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말이 있고. 만들어진 시간의 공간에다가 이제는 자기가 진정으로 원하는 걸 찾아서 끼워 놓으셔야 돼요. 문제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아내는 것이 어찌 보면 최대의 과제죠. 이거 작심삼일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찾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계획만 세우면 그거 반드시 실천합니다. 작심삼일을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실제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병행의 삶을 설정을 하고 거기에 자기의 꿈을 태워서 그것을 실제로 실행하시면 완전히 자주적인 자기의 결정이기 때문에 작심 3일이 아니라 작심 3년, 작심 10년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